NCS 50점 만점에 28.75점 확보하셨고요. 굉장히 평균적인 수준 또는 그 이하인 수준이죠. 전공을 80점대 정도 맞으신 겁니다. 100점 만점에서. 이분이 커트라인 60점인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중반기 시험에서 상위 1.6% 성적 확보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썸네일 보고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통신직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커트라인 60점 정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학생의 결과표를 보니까 조금 성적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균 60점 정도를 넘는다라 그러면은 전공 60점하고 NCS 60점 이렇게 확보하고 조금씩 올리면 합격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한국수자원공사 필기 합격 페이지였어요. 보니까 NCS가 50점 만점에 겨우 턱걸이에서 28점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전공은 50점 만점에 42.5점. 우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여기는 지금 50점 정도를 거의 간신히 넘은 상태이고 전공은 85점 정도를 확보한 거죠. 그랬을 때 100분위가 무려 상위 1%대에 진입합니다. 상위 1%대예요. 둘이 합쳐보면 한 70점 초반 정도 찍히거든요. 커트라인은 60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NCS랑 전공이랑 이렇게 했을 때 전공 점수 조금 올려줬더니 커트라인을 10점 정도 높게 올라가고 1%대에 진입하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이번엔 한전 KDN 케이스인데요. 35점 만점에 22점이다 그러면은 약 60점에서 62점 사이를 확보하신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근데 커트라인 이상을 확보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65점 만점에 50점이면요 13분의 10이니까 13이 분모일 때에는 7.7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80점 정도를 확보를 해주신 거죠. 전공을 훨씬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셔서 커트라인보다 20점 이상 높게 합격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커리큘럼 같이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어요. 점수를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5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27.5점, 100점 환산해서 55점을 겨우 넘겨주고 있는 모습. 전공을 그런데 한 60점대 중반 정도로 만들어준 거죠. 100점 만점에 61.25점 둘이 더해보면요. 딱 61.25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분이 15.4%에 걸쳐 있으신데요. 이분 최종 합격하셨고요. 결국에는 이 커트라인을 탁 넘기기 위해서 NCS는 지금 다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100분위를 갈랐던 게 어디서 많이 갈렸어요? 전공에서 좀 갈렸네요. 아까 그 학생과 이 학생은 둘 다 합격하기는 했지만 전공 점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합격 케이스도 하나 볼 건데요. 화질이 조금 낮네요. NCS가 58점 그리고 전공이 76점으로 해서 점수의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전 분들하고 계속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NCS가 60점 초반인 분 한 분 빼고는 다 50점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은 70점을 훌쩍 넘겨주셨고요. 합격 점수 67점으로 해서 커트라인 63점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분도 최종 합격하신 분이시고요. 한 분은 실패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커리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합계 점수 62점인데요. NCS 50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딱 중간 맞으신 거죠. 근데 전공을 74점 맞으셨어요.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방향성대로 굉장히 잘 맞춰주신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커트보다 1점이 낮게 탈락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준비를 계속 이어주셔서 한정 KDN 시험에서는 NCS 몇 점 올랐어요? 분수 계산하기 쉽네요. 35분의 21이니까 60점이네요. 10점이 올랐는데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65분에 아까 50 했을 때가 약 80점 정도 계산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80점을 훌쩍 넘겨주셨죠. 전공 점수가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집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70점, 80점, 90점으로 올리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셨을 때 커트라인을 훌쩍 넘겨서 이번에는 만약에 공항을 응시하셨다고 해도 합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시작하는 단계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공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NCS는 일단은 그냥 풀어봤다 그러면 한 4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전공이 바닥을 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9급 수준으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9급 내용 그냥 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다 틀려버립니다. 아, 이거를 그럼 지금 봤을 때 나는 전략적으로 NCS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전략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 35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이 학생이 전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방향도 전공을 먼저 제공하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쭉 갔을 때 어떤 성장세를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느냐? 전공이 살짝 올라가네요. 우리 파란 그래프가 NCS고요. 빨간 그래프가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공과 NCS 둘 다 조금씩 올라서 평균이 35에서 39.5까지 올라갔네요. NCS는요, 상승 곡선이 지금 보셨을 때 가파르지 않습니다. 내려가기도 하는데 내려갈 때도 완만해요. 실력이 쌓이면 거기서 더 잘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것의 성장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쭉 봤을 때 전공 같은 경우는 36점에서 전공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줬다라고 했을 때 전공은 이렇게 가파르게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아까 합격하신 멘티님들 케이스가 다 이렇게 전공에 집중을 해주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어느 시점부터 합격을 탁 넘기 시작하냐면 이 시점입니다. 평균 6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더라? 72점 그리고 NCS 40점대 초반이면은 이 점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분 있죠. 67점으로 합격점을 만들어 주신 이 분이 NCS도 물론 58점 정도를 맞아 주시긴 했지만 전공이 70점대로 맞춰지면서 커트라인을 훌쩍 넘겨지는 점수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NCS가 조금 모자라서 이게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합계 점수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몇 점까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14점까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NC 4점이군요. 8점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네요. NCS를 50점을 맞았더라도 합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공을 NCS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공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NCS도 집중하면 똑같이 그런 그래프로 NCS가 더 빨리 성적을 확보해서 평균을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궁금하시겠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공은요, 여러분들 학습함에 있어서 러닝의 영역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기가 빡빡하고 시노미 시스템, 회로 뭐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워서 지식을 쌓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쌓는 구간에서 개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마다 2점, 2점, 2점씩 갖다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NCS는 트레이닝의 영역이에요. 똑같이 공부인데 NCS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자원관리 이런 영역들을 계속 여러 번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익숙하게 만들면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읽어서 풀자. 요런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그래프에서 요거만 숫자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하는 거였지. 방법을 계속 체득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트레이닝하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게 빠르겠느냐, 아니면 지식을 쌓아서 넣은 만큼 점수 확보하는 게 빠르겠느냐, 후자라는 거예요. 전공학습을 하는 것이 점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높여주는데 유리하다.
점수를 빨리 확보하고 우위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 전공학습을 더 중점으로 두는 것이 통신직에서만큼은 더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수를 더 빠르게 누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공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공부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을 그러면 몇 시간, NCS를 몇 시간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또 고민하시게 되시겠는데요. 요거는 수험생들이 준비된 정도에 따라, 그리고 NCS 기본적으로 받는 점수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 영상에서는 조금 생략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전략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내용 잘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공기업 준비에 꼭 맞는 여러분들이 공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